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하루하루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낚시가 더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특히 야간 낚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 낚시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야간 기온이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면서 야간에도 땀이 비질비질 나옵니다. 큰 고기라도 걸어내면 정말 힘이 들 정도로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여름대로의 낚시 기법들이 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기들이 전부 뜨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벼운 집어제를 많이 사용하시면 역효과가 난다는 점, 고기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집어제에 적당한 입도가 있어야, 그리고 비중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미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칠판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슬쩍 마침 내가 수학자인 양 X축, Y축, Z축 등등을 논하면서 낚시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학시간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단순히 낚시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러한 과학적 기법으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낚시하시는 게 더 재밌어지고 즐거워집니다. 제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주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 필요도 없고 저와 똑같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의 낚시를 구사해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낚시를 구사하시면 됩니다. 어느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번 시간부터는 그 전체적인 영상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씩 분야별로 잘라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영상 이상은 사실 보시기에 상당히 부담 가시지만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데 40분 영상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연속으로 4시간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분야를 깊이 다룰 수 있고 얘기의 연속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자꾸 끊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듣기보다는 집중성 있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하시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선 좀 더 정밀하고 깊은 내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도 좀 줄이겠습니다. 지난번 것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1번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은 2단 입수고 그 2단 입수는 기본 찌맞춤이고 낚시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 입수 그 자체는 찌맞춤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직 찌맞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곧 다음 편서부터 아마 찌맞춤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그 찌맞춤의 결정적인 최고의 찌맞춤은 2단 입수에 의한 찌맞춤입니다. 다시 한번 잘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고 여름철에는 웬만하면 고기는 다 나옵니다. 고기가 밥 먹으러 오지 찌 올리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게을러지고 2단 입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강에도 올라오니까요. 근데 이럴 때 공부하셔야, 이럴 때 2단 입수를 완벽하게 구사하셔야 이제 곧 다가올 가을 낚시와 그리고 겨울 낚시, 거기서 또 다른 찌우름의 맛을, 깊이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비만이, 미끼만이 찌를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찌입니다. 그래서 70%의 찌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낚시를 잘 하시고 재미있게 하시고 그리고 추억이 남고 그리고 더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낚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입수는 앞으로도 100번 이상 더 나올 겁니다. 제가 100번 이상은 영상물을 만들 거니까요. 100번 이상도 더 나옵니다. 부탁드리건대 2단 입수가 완성이 돼야 찌가 멋지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어쩌다 잘 올라오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원하는 찌오름을 내가 만들어서 볼 수 있다는 건 예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찌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었죠. 찌는 1편, 2편식으로 나가고 3편에 가서는 이제 찌 맞춤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편에서 찌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찌의 구조를 말씀드렸고, 찌의 구조는 저항의 크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4분류를 횡축 불역형, 종축 불역형, 변형 횡축, 변형 종축 불역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불역은 찌 전체의 것이기 불역이기 때문에 이걸 분류를 하려면 횡축 불역, 종축 불역이 아니라 저항의 크기로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횡축 저항, 종축 저항.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답을 드렸고, 그러나 저는 형태적 분류를 하기 때문에 형태적 분류로 인해서 저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을 제가 설정한 찌의 4분류를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냥 그걸로 전 만족하고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가 찌오름을 다르게 하고 찌의 부드러움 그리고 또는 찌의 가속력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찌 다리의 경우는 캥거루 꼬리와 같아가지고 찌가 움직이는데 안정적으로 찌가 솟을 수 있는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는 지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맞춰주는 바닥으로 무게중심의 형성이 하층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아주 중요하고 찌가 이쁘게 올라오고 많이 올라오게 하는 요소 중에도 찌다리가 직립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 찌가 자빠지지 않도록 직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유지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 등등을 이전에 배우셨고 찌의 톡 흔히 얘기하시는 그걸 저는 솥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솥대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붙어 있는 것들 보기 위해서 시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톱을 굳게 한다든지 장식품을 달아서 시인도를 높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찌 오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톱은 가늘수록 저항이 작고 표면 장력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찌 오름이 부드럽고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부력과 고부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부력지는 저부력지대로, 고부력은 고부력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부력으로만이 낚시가 최고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저부력지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g찌, 1.5g찌를 사용하시면 고기들이 하절기에는 입질을, 버기를 먹는 힘이 세기 때문에, 빠는 힘이 세기 때문에 찌가 다 표현해 줍니다. 근데 저희가 전제로 하는 낚시의 기법은 바닥 올림 낚시입니다. 추는 바닥에 닿고 찌는 올라올 때 챔질한다. 그런 뜻의 바닥 올림 낚시라는 제한적 요건의 낚시를 하는 그런 낚시로서 즐거움을 갖는 행위입니다. 레저형 낚시이기 때문에 결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즐김이 큰, 남이 보건 말건 나만 혼자 앉아서 내 것만 감상할 수 있는 그 깜깜한 밤에 찌 하나만 쳐다보면 주변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는 자연지 상태에서 낚시할 때는 진짜 신선이 따로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신선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낚시의 매력인데 고기 잡는 쪽에 너무 혈안하지 마시고 고기를 멋있게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낚시는 기술 낚시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낚시의 최고는 찌맞춤입니다. 그 다음에 채비와 미끼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그 기술 낚시의 일종인 기술 낚시를 구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추의 영역에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는 분, 새로 들으시는 분은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추는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추는 수직의 균형의 역할을 하는 역할과 수평의 안정하는 역할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의 균형은 찌를 잘 맞추는 찌의 부력과 바닥의 추의 중력을 일치시키는 작업. 그것을 찌와의 관계입니다. 추와 찌와의 관계로 그것을 잘 하면은 바로 앵커, 닷의 역할을 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닷은 둔할수록 안정감이 높지만 목적은 우리는 민감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점을 찌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2단 입수고요. 그래서 앵커의 역할은 0점과는 반대적인 효과가 나오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땅에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안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상반적인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반적인 역할은 관성의 법칙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선 추의 영역에서 밸런스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직균형의 찌와의 관계에 찌맞춤, 그 Y축의 운동관성이 되겠습니다. Y축의 운동관성이 되겠고, 앵커의 안정, 닷입니다. 앵커는 닷이죠. 닷의 안정을 주는 수평적으로 X축의 관성이 X축의 정지관성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X축의 정지관성에 해당하는 수평의 안정사항은 달려있는, 추에 달려있는 목줄과 바늘과 미끼를 제자리에 안정시키는 작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가령 추가 떠 있어서, 마이너스 상태로 떠 있어서 추가 이렇게 떠 있고 바늘이 이렇게 해서 미끼가 달려 있다면, 추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이 없습니다. 고기가 앞지느러미, 옆지느러미, 뒷지느러미, 배꼽이 있는데 그 지느러미 하나가 양 한 쌍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휘저으면요,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닷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 낚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추가 바닥에 닿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지관성이 0 상태라 할지라도 그 추 자체의 정지관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상태죠. 찌맞춤은 0이라 할지라도 바닥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선으로 닷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과 밥을 붙잡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관계의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면 그 추의 영역에서 미끼를 고기가 어떻게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밥을 먹는 각도, 이 그림은 탄젠트 각도를 그렸을 때는 고기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탄젠트 각도는 공간으로 고기가 이동할 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이동 각도가, 먹이를 먹고 이동하는, 상승하는 각도가 세타의 탄젠트 각도입니다. 반대로 이제 거꾸로 보겠습니다. 미끼의 흡입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끼를 어떻게 고기가 먹느냐에 따라서 초기의 입질의 형태가 바뀝니다. 미끼를 어느 각도로 빠느냐, 세워서 빠느냐, 거의 누워서 빠느냐. 물론 어종에 따라서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종보다 미끼를 먹는 흡입 각도입니다. 그 각도는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초기의 이 찌의 움직임이, 찌맞춤이 어느 수준, 0점의 수준, 추의 영역의 균형의 수준의 0점에 거의 맞은 상태에서는 작은 입질만도 초기 입질이 두세 마디씩 올라옵니다. 고기가 한 번 입질할 때마다 쭉 올라옵니다. 빠르면 바늘이 올라오고 미끼가 올라오고 바늘이 올라오고 추가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균형이 맞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면서 올라오는데, 그 각도는 먹는 각도에 따라서 고기가 먹이를 흡입하는 각도가 어느 각도냐에 따라서, 이 먹이를 먹는 흡입하는 각도가 어느 각도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초기의 입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종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잉어의 입은 바닥에 입을 주둥이를 거의 붙이고 빨고,
붕어는 일정 간격을 띄고 약간 간격을 띄어서 거리에서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끼 운영술도 나중에 나오지만 붕어를 주로 잡기 위해서 미끼 운영술과 잉어나 향어 등 입이 큰 고기, 그리고 입의 구조가 하층으로 구부러진 주둥이의 주름이 밑으로 덮어서 먹는 듯한 모습을 갖는 그런 고기들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노지에 나가서 매자를 잡게 되는데 노지의 가장 하천이나 이런 많은 고기가 매자니까요. 모래사장 있는 곳은 매자가 다 있습니다. 잉어과에 속하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매자의 경우 입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놈들이 매자나 누치 같은 거, 모래무지 이런 것들 입 먹을 하면은 꿈뻑꿈뻑만 합니다. 그게 주둥이를 거의 낮은 각도에서 미끼를 덮어 씌우고 빨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틀립니다. 그래서 Z축은 고기가 접근하는 각도로도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찌의 초기 움직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붕어의 경우가 초기 입질도 두세 마디 이상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탄젠트 각도에 대한 얘기 나오는 상승, 찌 이동하는 상승이죠. 입질의 3단계라고 제가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초기에 입질을 하면은 찌가 빨립니다. 한 마디 또는 반 마디 빨립니다. 이 상태에서 빨리죠. 두 번째는 밥이 잘 빨리면은 연속해서 흡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빨아먹는 힘이 점점 세집니다. 세지면서 찌가 올라옵니다. 한두 마디 또는 세 마디, 어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복원하고, 다시 복원해서 들어가고, 다시 복원해서 올라오죠. 세 번째, 요게 이제 입질의 단계입니다. 입질의 단계가 되고, 세 번째 찌가 쭉 오르는 거는 고기의 입질력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낚시 가가지고 오늘 입질이 어때요? 아, 별론데요. 거기서의 입질이 어때요는 묻는 사람도 찌가 많이 올라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대답하는 사람도 찌가 많이 안 올라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표현일까 하고 구분은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입질의 단계는 먹이를 먹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입질의 단계이고 찌오름의 단계는 고기 이동하는 단계이라고 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우리가 챔질 타임이죠. 여기가 챔질 타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입니다. 이런 것을 채는 거는 굳이 이미 경험한 많은 낚시인들은 안 채죠. 이런 것들은 다 고기가 먹이를 먹는 각도, 어종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미끼의 흡입 각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끼의 흡입 각도는 초기 찌오름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 입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찌의 움직임이 작습니다. 입질의 단계이고 미끼 풀림 단계입니다. 미끼가 풀어지면서 고기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끼를 집어 겸 미끼의 역할을 같이 하게끔 미끼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동 상승의 각도는 조금 여기 미끼 형태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흡입이 다 끝나고 찌가 상승을 시키는 각도입니다. 고기가 얼마만큼의 각도로 어떻게 먹이를 먹고 몸을 들어 올리면서 각도에 수그렸던 몸을 들어 올리면서 발생하는 찌의 상승각, 찌오름의 단계입니다. 그때부터는 찌오름의 단계입니다. 고기 입속에 흡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찌오름의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미끼의 유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미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바늘 채비를 강조하는 건 저는 두 바늘 채비를 특히 강조합니다. 이동 상승하는 각도가 붕어가 꽁지를 많이 쳐들고 먹이를 먹고 많이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가 입질 단계고 전방으로 이동하는 각도, 이게 상승하는 각도입니다. Z축입니다. 그거는 찌의 이동 단계입니다. 요 축은 찌의 이동 단계에 해당하는 축이 됩니다. 즉 고기의 이동 단계가 되고 찌의 운동하는 단계죠. 쭉 솟아오르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 각기 미끼를 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미끼 흡입을 중심으로 하는 때는 잘 풀어지고
고기가 잘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동 상승하는 각도를 좋게 하기 위해선 고기 입에 밥이 들어가서 서서히 풀어져야 됩니다. 이유는 고기가 밥을 입안에 물은 상태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빨아 올린 밥을 아가미로 물을 빼면서 목구멍으로 넘기려고 하지 절대 뱉어내지 않습니다. 초기에 클 경우에는 요 미끼 흡입의 각도 초기 단계에는 미끼가 풀어져야만이 고기가 바로 이동 상승하는 각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때 쉽게 편안하게 몸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선 자분감이 같이 있습니다. 즉 바늘이 2개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는 1단계 미끼의 흡입 각도에 흡입을 쉽게 해주는 겁니다. 흡입 각도에 따라서 흡입하는 각도가 다 다르지만 먹는 양의 밥의 크기나 밥의 밀도, 풀림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에 밥이 많으면은 입질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내 바늘에 붙어있는 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그때까지만 유지하는 밥, 한 바늘은 집어밥이라고 흔히 우리가 쓰죠. 두 번째는 이동 상승하는 것을 주동하는 밥, 그때 미끼밥입니다. 2개의 바늘 중에서 짝바늘을 사용하는 분은 긴 쪽에다가 미끼밥을 다는 게 기본입니다. 왜? 목줄이 여유롭기 때문에 고기가 이물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바늘을 똑같이 내려 쓰는 2 바늘 채비는 2 바늘의 기능을 아주 구분을 시켜줍니다. 집어밥과 미끼밥으로 아주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입질이 초기 입질도 깨끗하게 나타나고 바로 적당한 단계에 주기별로 3분 이내에 원하는 찌오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밥은 미끼밥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2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찌오름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럴 때 저항이 걸려도 안 좋은 겁니다. 많이 저항이 걸려도 안 좋고, 그냥 아주 가볍게 맞춰버리면 고기가 한번 뱉으면 밥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또 뱉으면 또 이동하고 고기가 쫓아다니느라고 입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입질도 험해지고, 그리고 추가 바닥에 닿지 않는 한은 찌의 오름이 정교하지 않습니다. 작고 순간적인 힘이 빨리는 힘이 발생할 때 추가 끌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기는 이물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끼 격근 각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소개한 지 꽤 오래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가 내가 낚시하는 자리입니다. 찌를 가장 잘 오르게 하는 각도가 이 적색 각도, 90도 내에 있는 각도입니다. 찌를 제일 나쁘게 하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나로 전방으로 90도 정도의 각도, 45도, 45도에서 90도. 무슨 얘기냐? 고기가 접근하는 각도는 초기의 찌오름이 여기 말씀드린 미끼 흡입 각도가 달라지고, 특히 여기서 여기까지 줄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고기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줄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찌는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찌오름이 나쁜 겁니다. 여기는 천천히 올라와도,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대로 찌가 올라옵니다. 그대로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접근해서 먹고 이 각도에서 먹을 때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초기에 입질을 많이 올라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떤 입질을 유도하느냐가 찌오름의 관건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미끼로 사용을 할 때 실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밥을 대강 아무데나 던져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수직 낙하로 해서 사용하시거나 등등 하셨을 때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이 앞에도 떨어지고, 또는 이 앞으로 가야 하는 밥은 없고 이 주변에 떨어지면 고기는 전부 이 나쁜 각도, 보통 내지 나쁜 각도에서 접근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떠 있는 고기들은 밥을 먹고 떡붕어 같은 경우 머리를 틀지만
바닥에 있는 고기는 머리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빨고 전방으로 갑니다. 정면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피해서 가죠. 정면으로 간다면 추를 받겠죠. 그런 다른 현상 때문에 바닥에 추가 닿아 있고 고기가 밥을 먹는 각도를 유도해주면 해줄수록 찌는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점잖게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미끼 부분에서도 더욱더 깊이 다루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깊숙이 미끼의 접근 각도에 따른 찌오름에 대한 것을 깊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